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의 최은석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요 이제는요 큰 2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포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왜 어려우면 첫 번째로 추론 문제가 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단계별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접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강좌들을 선생님이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지겹게 반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겹더라도, 지겨워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유전 파트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요, 뒷부분이 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다루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좀 힘드셔도 잘 따라오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라고 보여서 A, 염색체 구조를 공부하게 되고요. 오늘은 사람의 염색체 부분의 파트 1, 즉 상동 염색체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하고 여기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DNA는 배웠죠. 그러니까 DNA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그쵸? 얘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죠, 여러분들. 두 번째, 단백질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그쵸? 얘네들은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요, 뉴클레오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뉴클레오솜은요, 어떻게 되어 있으면 DNA와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연결보다는 실제로 DNA가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뉴클레오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염색사, 염색체.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염색사는요, 말처럼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염색체는요, 염색사가 이렇게 응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염색사와 염색체가 모양도 다르죠. 근데 기능도 다릅니다. 뭐면요, 염색사, 염색체 안에 어차피 DNA가 있고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염색사로 되었을 때는 유전자들이 활동, 즉 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체가 됐을 때는요, 유전자 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백날 뭘 만들고 싶어도요, 염색체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유전자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현이라는 소리가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왜 염색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로도 변하면 나중에 얘네들이요, 이렇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분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염색사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염색사는 분열하기를 못하고요. 염색체는 분열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분열을 해봐요. 이렇게 잘려야 되겠죠. 잘릴 때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축된 상태에서는 잘려도 유전자가 손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게 무엇이면 세포 주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세포 주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봅니다. 세포 주기라는 게 있는데
세포 주기는 크게 강기와 분열기로 나누게 됩니다. 강기에는요, 뭐가 존재하면요,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G2기가 있고요. 분열기에는요, 뭐가 존재하면 정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고요, 말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걸 배우는데 이걸 왜 해요? 이걸 좀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11강부터 다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강기는요, 분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기 상태에서는 항상 무슨 상태로 존재하면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분열기는요, 염색체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기 때 염색사가요,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기 때는요, 다시금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또 S기는요, 중요한 것은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는 게 아니라 DNA가 복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S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정리했던 내용은요, 먼저 좀 숙지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게요. 자, A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면 염색체 구조라고 나오죠. 자, 1번 DNA와 유전자란 말이 나옵니다. 먼저 DNA는 핵산의 일종이래요. 핵산에는요, 실제로 DNA와 RNA가 있거든요. 근데 염색체에는 RNA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NA는 핵산의 일종이다. 자, DNA의 기본 단위 뭐라고 했죠? 그쵸?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요. 유전자라는 소리는 생물의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근데 재밌는 게요, 유전자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뭐 라지 A, 스몰 a, 뭐 라지 R, 스몰 r 막 이런 거 공부하게 되거든요. 재밌는 건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야, 그냥 라지 A, 스몰 a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알았죠? DNA는 관찰이 가능하지만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 구조가 나오는데 염색체, 염색사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쵸?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은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DNA의 기본 단위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라고요? 아미노산.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역적인 문제로 뭐가 나오면요, 간혹 이런 게 나와요.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이 DNA를 담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O예요, X예요? 당연히 X가 돼야죠. 이해가실까요? 아,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염색사, 염색체의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염색사라는 말은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즉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 얘를 다른 말로는요, 그냥 여러 개가 있다 해서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도 합니다. 즉 폴리뉴클레오솜이 연결된 실 모양의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무슨 상태? 강기 상태에 존재한다.
즉 감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염색체.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기 때 염색사가 응축돼요. 염색사가 응축되는 시기는 언제다? 그쵸, 정기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끈이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염색 분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염색 분체가 무엇인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간략한 그냥 개념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세포 주기를 배울 때 더 자세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DNA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내가 물론 하나로 그렸지만 이거는 이중가닥이죠. 왜? DNA는 이중가닥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요,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즉 무슨 말이면 DNA가요, 요렇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DNA가 복제가 된 겁니다. 즉 DNA가 살이 찐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유전자 라지 A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라지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살이 쪘어요. 살이 쪘어요. 복제가 됐어요. 그럼 얘도 뭐 있어야 돼요? 라지 A가 있어야 되죠. 이해가요? 얘도 염색체고요. 얘도 염색체예요. 근데 이 염색체는 얘하고 뭐가 다르다? 살찐 염색체, 살 빠진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염색체고요. 염색체예요. 염색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염색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얘하고 이 그림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얘하고 얘는 뭐가 된 거다? 염색체가 2배 된 게 아니라 DNA가 2배 됐다. DNA가 살쪘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거와 이거의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염색 분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무조건 뭐 해야 한다? 무조건 동일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스몰 b가 있다면 여기 누구 있어야 돼요? 스몰 b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살쪘으니까. 이게 염색 분체입니다. 사실 얘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동원체라고 나중에 방추사가 붙는 부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염색 분체.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염색 분체는 감기 때 DNA가 복제돼요. 감기의 무슨 기때를 말하면 S기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원체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동일하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왜? DNA가 살쪘으니까, DNA가 복제됐으니까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무조건 동일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볼게요. DNA입니다. DNA는 당연히 이중 나선이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있으면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하나의 DNA에 한 개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A가 있으면 여기에 스몰 a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DNA는요. 하나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A면 A, 여기에 B면 B, 여기에 D면 D 이렇게 있는 거지. 유전자의 어떤 뭐 대립 유전자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립 유전자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DNA의 대립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즉 DNA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대립 유전자라는 게 뭐고요?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동 염색체에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DNA에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히톤 단백질이 있죠? DNA가 히톤이라는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연결돼서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 얘네들이 응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 언제? 그쵸? 정기 때. 즉 분열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록한 부위를 동원체라고 하고 나중에 방추사가 붙는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의 수와 같다.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왼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업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유전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딸세포의 유전물질이 균등하게 나뉘어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딸세포라는 소리는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얘를요. 모세포라고 하고요. 얘네들을요. 딸세포라고 합니다. 즉 도터셀이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나누기 위해서 염색체가 되는구나. 다만 평상시에도 응축된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유전자의 발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시기는 어떤 상태?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그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염색사인데 뭐가 복제됐죠? 이 복제는요. 염색사의 복제, 염색체의 복제라는 말은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복제된 거예요? DNA가 복제가 된 거죠. 얘 언제? S기 때. S기는 어디에 있다? 감기 때.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언제? 분열기 때. 분열기에 언제? 정기 때.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게 다루셔야 돼요.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 S기. S기는 감기에 포함되어 있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는 언제? 정기. 정기는 분열기에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염색체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상동 염색체 보겠습니다. 체세포에 들어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죠. 일단 무시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랍니다.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상동 염색체에서 쌍을 이룬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참 어렵죠, 내용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혈액형 알아요? 혈액형. 선생님 무슨 형이게요? A형입니다. A형이 소심하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혈액형 갖고 믿는 나라 별로 없죠. 혈액형 우리가 그래도 생명과학을 공부하는데 아우 A형이면 소심해. 뭐 AB형이면 뭐야. 뭐 이러지는 맙시다, 여러분들. 하여간 혈액형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저는 A형입니다. 자, 누구는 B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유전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A형에는요. 유전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면요. AA도 있고요. AO도 있어요. B형은요. BB도 있고요. BO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O형과 BO가 만납니다. 자, 자손을 낳아요. 자손을 생길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럼 만약에 A를 줬다고 해볼게요. 이쪽에도 B를 줬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요, O를 줬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O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녀는 A, B형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죠? O, O도 될 수 있죠. 첫 번째, 이런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으면 상동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으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O가 있는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있으면요, B가 있으면 여기에 O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그러면 A, B는요, 여기서 A가 이렇게 왔고요. 여기서요, B가 이렇게 온 거예요.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O, O는요, 여기서요, O가 온 거고요. 여기서 O가 온 거예요.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동. 그럼 뭔가 나오지 않아요?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A, B죠? 상동. 이 A라는 유전자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B라는 유전자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무슨 말이에요?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요. 상동 염색체죠. 내 몸을 구성하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 하나는 누구한테? 엄마. 다른 말로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핵상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체세포는 EN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동 중에서 나는 자녀에게 둘 다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예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상동의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동이라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오늘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또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동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고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가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밑에 그림, 중요한 그림입니다. 볼게요.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에는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고요. 대립 유전자는 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같은 것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제라는 것은 누구의 복제? DNA의 복제. 어떤 말? 살찐 말. 얘가 살이 쪄서 이렇게 됐어요. 얘가 살이 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도요, 뭡니까? 얘하고 얘도 살찐 상동 염색체예요. 반대로 얘네들은 살 빠진 상동 염색체예요. 살 빠진에 살찐해요. 살 빠진에 살찐해. 이거 선생님하고 세포 주기 때 지겹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살찐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라지 E라면 유전자 구성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즉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염색체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 누가 응축되어 나타납니까? 그쵸?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끈이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누구와 히톤 단백질을 구성한다? DNA와 히톤 단백질로 구성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할 게 있어요. 자, 무엇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면, 자, 볼게요.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다? 강기다. 강기의 무슨 기? S기. 기억하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는 언제다? 정기. 즉 분열기.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내용 좀 헷갈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염색체는요, 유전자 구성이 같은 두 개의 누구로?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왜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살쪘으니까. 누가? DNA가. 그리고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가 붙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동원체라고 한다. 이렇게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상동 염색체. 자, 보시면 누구는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 쌍을 이루는 염색체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다. 얘 누구라고 하죠? 얘네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요. 그리고 누구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누굽니까? 그쵸? 대립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복제, 누가 복제됐다? DNA가 복제됐다. 살쪘다, 살쪘다. 상동 염색체고 얘도 상동인데 살찐 상동 염색체.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DNA가 복제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풉니다. 자, 1번. 염색체나 좀 지우고 할게요. 염색체나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 쉽죠. 뉴클레오타이드. 큰일 나죠? 얘는 DNA의 기본 단위 또는 RNA의 기본 단위. 답은 4번 뉴클레오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유전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보니까 얘는 염색체고요. 기억과 니은이 의미하는 게 염색 분체가 되겠죠. 나라는 것은 DNA가 히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물인 뉴클레오솜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왜? 염색체가 살쪘으니까 DNA가 살쪘으니까. 그쵸? DNA가 살쪘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염색사가 살쪘다, 염색체가 살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DNA가 복제되는 것뿐이 없어요. 염색사나 염색체는요, 복제가 안 됩니다. DNA가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무조건 같다. 이유는 DNA가 복제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가는 RNA와 저거죠.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DNA와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고요. 나는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뉴클레오솜이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갈게요. 그림은 염색체와 염색사입니다. A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염색체는 어차피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히톤 단백질은 A에는 있고 B에는 없다? 말도 안 되죠. 왜? 염색사,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고 뉴클레오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NA와 히톤 단백질이 모두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B는 많은 수의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번.
자, 염색체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색체는 당연히 DNA 단백질의 복합체 맞죠. 하나의 염색체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렸고요.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나타난다. 언제? 전기 때. 지겹죠? 암기하시라는 소리입니다. 특정 생물 중에 체세포에는 염색 지수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생세포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아직 선생님하고 다루지 않았고요. 구강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갈게요. 자, 그림은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구조입니다. 기억이 의미하는 게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니은이 의미하는 게 DNA죠. 이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 기억은 단백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시에 사라진다. 아닙니다. 단백질하고요.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는요. 항상 있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즉 DNA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요. 첫 번째, 염색체와 유전 물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할 게 좀 많죠. 그리고 뒷부분도 선생님이 계속 갖고 오고 있죠. 이게 왜냐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건데 아마 지겹게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힘차게 같이 좀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